안녕하세요. 박생수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어른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그 김혜남 선생님의 책입니다. 이 책을 처음 접한 건 군복무 시절이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음, 제가 예전에 책을 읽었을 때는 그 언제 읽었는지를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두었어요. 요즘은 하고 있진 않는데 다시 한번 해봐야겠어요. 아무튼 보시면은 이렇게 2008년 7월 3일부터 7월 8일까지 5일 동안 읽은 것으로 되어 있네요. 제가 그때 이 책을 읽은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저는 군대를 23살에 남들보다 좀 늦게 갔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 꿈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그래서 좀 이것저것 많이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늦어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언가를 이루고 군대를 간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조금 우울했고 답답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 책에 이 썸네일이 확 눈에 띄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내 맘 같지 않은 사람들, 내 뜻대로 안 되는 세상과 공존하기. 여기에 꽂혀서 이 책을 좀 읽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로 한 10번은 넘게 읽은 것 같은데요. 살아가면서 그 무언가 좀 이슈가 있을 때마다 쓱 꺼내서 봤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뭐 이렇게 쭉 꺼내서 읽어보거나 아니면은 저는 이렇게 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이렇게 조금 하이라이트 표시를 하거나 줄을 그어 놓는데 나중에 볼 때 이렇게 표시된 부분만 읽으면 편하기도 하고 좀 쉽게 예전에 읽었던 기억이나 그 중요한 부분들을 다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좀 제가 생긴 거랑 다르게 힘든 일이 있거나 고민이 있을 때 사람으로도 좀 답을 얻지만 좀 책에서도 주로 좀 답을 얻으려는 스타일이거든요. 좀 그렇게 안 생겼나요? 아무튼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그 프롤로그에 해남 선생님은 그 누구나 이렇게 좀 마음속에 상처 입은 아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해남 선생님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음, 사람들은 그 자신이 경험한 것의 진실을 알고 이해하고 싶어 하지만 반면 그것을 피하고 싶어 하는 욕구도 있다. 그런데 과거에 슬프고 괴로운 기억이 있는 경우 사람들은 대부분 진실을 회피하며 침묵해 버린다. 그러나 침묵은 상처를 치유하기는커녕 마음속 상처 입은 아이의 분노만을 키운다. 진정 그 아이의 고통을 어루만져 달래고 멈추어 버린 성장을 계속하게 하려면 그 아이가 마음껏 울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어디가 아팠는지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아이가 자기의 상처를 내보이고 거기에 약을 바를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서 멍하니 좀 생각에 잠겼었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 상처 입은 아이가 마음속에 좀 뭐 오래전부터 살고 있었는데 좀 인정하려 들고도 하지 않았고 들여다보려고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계속 굶어서 제 삶에 좀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우울해하고 의욕도 없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삶은 또 상실의 연속이죠. 무언가 끊임없이 일어요. 또 책에서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어쩌면 더 이상 잃을 게 없다고 생각한 순간에 또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게 인생이다. 라는 구절이 나와요. 정말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무언가를 잃고 상실하고 후회하고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 그럼에도 삶은 계속 되죠. 그게 현실이고 인생인 것 같아요. 책을 읽으면서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카운터 펀치를 맞아서 정신을 못 차렸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채찍불을 들어오는 말만 썩썩 하는지 참 어른으로 산다는 거 이 책 제목처럼 저한테는 엄청난 챌린지였던 것 같아요. 뭐든지 좀 스스로 해야 하고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이끌고 가야 하고 책임이란 걸 져야 하잖아요. 제 스스로한테. 저는 19살 겨울방학 때 서울에 올라와서 자취를 시작을 했어요. 예전에는 지금의 신논현역이 없을 때 아무튼 그 신논현역 사거리에 스마텔 고시원이라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22만 원인가 24만 원인가 했었던 것 같은데 그 1평 남짓한 그 방 사이즈에서 그 침대에 제가 누우면은 침대가 크지 않아서 발목이 조금 이렇게 삐져나왔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사는 게 녹록지 않았던 것 같아요. 현재도 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도 현재를 좀 준비를 해야 됐고 뭐 미래도 뭐 준비해야 될 것 같았고
그래서 늘 끊임없이 불안했고 무언가를 한 것 같긴 한데 그 이룬 것도 남는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태로 군대를 갔으니 얼마나 답답했고 숨이 막혔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뭐 슬퍼할 일도 뭐 기뻐할 일도 없어지더라고요. 이때 저는 뭔가 내가 차분해지고 있나? 어린 놈이 애늙은이가 다 됐구나 라는 착각을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점점 상태가 안 좋아졌던 거죠. 책에서도 보면 똑같진 않지만 유사한 예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얘기해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면은 사실 이건 차분해지거나 감정이 메마른 게 아니라 감정이 두려워 억누르고 있는 상태다. 세상과 인생에 대해 또다시 기대했다가 좌절하고 상처받는 바보짓은 되풀이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알고 보면 그는 인생에 대해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은 게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좀 소름이 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그랬던 것 같기 때문에 저 역시도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었고 좀 잘하고 싶었고 욕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현실과 그 괴리감 속에서 좌절하고 좀 상처받다 보니 하나둘씩 놓게 되었고 겉으로는 차분해져 보이고 해탈한 것처럼 보였던 거죠. 속으로는 사실 좀 많은 걸 원하면서 말이죠. 한 번은 제 지인이랑 술을 한잔 하는데 지인이 그러는 거예요. 야, 생스, 너는 남 이야기는 엄청 잘 들어주고 배려해주면서 왜 네 이야기는 한 번도 하지 않냐고. 네 이야기 좀 한번 해보라고. 나는 너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개인적으로 좀 되게 놀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인지도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참 세상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울고 있는 한 아이와 이야기를 해보기로 결심을 합니다. 쉽지는 않았어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나의 어린 시절, 과거를 들여다보는 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 어린 시절 스토리는 이렇게 계속 독토를 하다 보면은 이야기할 기회가 종종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구독하시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이어서 좀 이야기를 하면 어린 시절 제 과거를 들여다보는 게 쉽진 않았지만 그래도 최대한 담담하게 나의 내면을 좀 들여다보려고 노력을 했고 나를 좀 객관적인 시점에서 3인칭 시점에서 유체 이탈을 해서라도 좀 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책에서 보면은 또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과거로부터 파생되며 그것은 미래를 결정짓는다. 그렇기에 나의 현재와 미래는 내가 지나온 과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하지만 과거에 받은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고통이 지금의 나를 지배하게 된다. 아니, 그 고통은 나의 미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떠올리기 싫은 과거가 주인이 되어버리는 꼴이다. 그때도 죽을 것처럼 힘들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과거의 일 때문에 힘들어야 한단 말인가? 저는 현재를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행복해지고 싶었던 것 같아요. 20대 때 저는 늘 목표 지향적이었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이 가난과 부모님의 그늘 속에서 벗어나려면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일례로 대학 시절 때 이야기인데요. 대학교 때 그 일본에 자매 결혼 맺은 학교가 있어 교환학생 가게 되었어요. 간 김에 그 JLPT란 일본어 능력 시험 2급을 따야겠다는 목표를 잡고 갔었습니다. 8월에 같이 가기로 한 학교 사람들이랑 일본에 갔는데 같이 간 학교 사람들이 사실 학교 공부나 JLPT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일본 전역을 돌아다니며 놀기 바빴어요. 저도 처음엔 당연히 즐거웠고 같이 놀았지만 전 그 목표한 JLPT 시험을 따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같이 간 친구들이랑 마찰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도 그런 게 그 친구들은 JLPT 3급을 목표로 두고 있었고 저만 2급을 목표로 두고 있었거든요. 2급 시험은 그 명시된 규정에 의하면 일본에서 1년 이상 살았고 일상 대화가 가능한 사람들이 취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수준이 꽤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조급했어요. 시험은 12월 첫째 주 토요일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9월 말에 큰 결심을 합니다.
여기서 얘네들이랑 이 친구들이랑 놀다가는 이도 저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일본과 한국 양측에 여기서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제가 고집을 피우고 난리를 쳐서 결국엔 저만 9월 달에 귀국을 했어요. 당연히 원래 일본에 있어야 하는 거였고 복학은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강남역 부근에 구시테이를 얻어서 저 혼자 집, 학원 왔다 갔다 하면서 2개월 동안 죽어라 공부를 했고 그 결과 운 좋게도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결과가 저녁쯤에 발표가 나서 그 가로등 밑에서 이제 아빠한테 학교 소식을 먼저 알리고 되게 크게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음, 아직도 기억이 선명하게 나는데 근데 여기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또 뭘 해야 되나? 목표를 하나 달성하고 나니까 또 다른 목표를 찾게 되고 점점 큰 목표를 찾아서 헤매이는 저를 발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옥죄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내려놓고 큰 목표, 큰 행복이 아니라 좀 작은 행복들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군 시절에 행군 중이었는데 가을이었습니다. 코스모스가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조금은 시원한 바람이 제 얼굴을 스쳐갔어요. 근데 왠지 모르게 그 바람에 기분이 좋았고 그 기분을 원동력 삼아서 즐겁게 훈련에 임했었습니다. 근데 그 감정이 왜인지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이렇듯 모든 사소한 것들에 작은 의미를 부여하고 시선을 조금씩 다르게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좀 조금씩 놓으면서 시선을 바꾸니 그 삶에 여유가 생기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행복도 여러분 큰 행복이란 없을 뿐더러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관건은 큰 행복이 아니라 이 삶의 사소한 행복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어떻게 하면은 그 큰 행복들이 지속이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또 책에서는 좀 슬픔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음. 슬픔은 시간의 흐름을 따라 흘러가게 마련이다. 이 강물이 모란돌을 부드러운 조약돌로 다듬어 주듯이 시간의 흐름은 모든 것을 이로만지며 다듬고 희석시켜준다. 아무리 고통스러웠던 기억도 그 통렬한 슬픔도 붉은 핏빛의 원한도 시간의 흐름을 타고 흘러가다 보면 모두 다듬어지고 희석되어 과거의 기억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간다. 제가 살아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과거의 상처나 내 마음속의 어린아이는 흘려보내기보다 이렇게 좀 안아주고 보듬어 준 다음에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존재들과 같이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쉽지 않죠. 잊고 싶은 상처, 그 과거 나의 내면의 작은 아이와 공존한다는 게 쉽진 않은데 근데 제가 살아보고 주변을 보니까 가능한 것도 같아요. 그리고 그래야 삶이 조금이나마 풍요로워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모든 첫걸음은 내 마음 안에 있는 상처 입은 아이를 들여다보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해남 선생님은 또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과거의 끈을 놓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는 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만큼 고통스러웠으면 됐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라고 말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혹시나 지금 과거에 갇혀 있거나 우울증에 갇혀 있거나 하는 일이 잘 안 된다고 생각이 들면은 내면의 나를 한번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정을 하고 내 인생은 결국 내 책임입니다. 저는 의식적으로 잠깐이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요. 제 직업이 사람 만나는 직업인데 억지로 만들지 않으면은 꼭 혼자 하루를 정리하고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없겠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혼자 정리하는 시간이 없다면은 잠자기 5분 전이라도 좋으니까 한번 만들어서 하루를 돌이켜보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예전에는 이유 없이 힘들었고 자주 우울했고 무기력했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네, 하지만 요즘은 나이 드는 게 참 좋아요. 나이 들면서 더 행복해졌고 더 자유로워졌고
삶이 더 풍요로워졌어요. 물론 요즘도 사소한 거에 쉽게 우울해하고 무기력해 하지만 옛날과 달리 금방 훌훌 털고 뭐가 또 즐거운 일이 있을까 하고 찾아다닙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과정 자체를 즐기고 행복해하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 살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김혜남 선생님의 어른으로 산다는 것 강추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책 말고도 30살이 심리학에 묻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 걸까 등 좋은 책들이 아주 많습니다. 기회가 되시면은 꼭 찾아서 사서 읽어보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좋은 책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